투자 수철 만말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의 발언 속에서 투자 전략을 찾아드리는 코너이고요. 오늘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슈를 꼭 갖고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발언 화면으로 공개해드립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이제 4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의 반도체 쪽이죠. 제재안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요 인사는 이 내용의 발언 안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1월 19일, 현지 시간 19일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상하건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첫날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쏟아낼 거라고 봅니다. 이미 사실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멕시코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하고 캐나다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캐나다 트레드 총리가 부랴부랴 뭐 트럼프가 있는 플로리다 자택까지 날아와서 뭐 얘기도 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랑 이제 통화도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외교,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1월 19일 날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발표할 걸 여기는데 우리가 이제 의아한 부분은 뭐 의아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40일도 안 남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부터 이제 블룸버그나 뭐 이런 데서 조만간 또 대중 반도체 제재가 발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말이 지나서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니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발표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그 발표 하나하나가 또 이제 세계 반도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도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뭐 SK, 삼성하이닉스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제가 가져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차기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 그 당과는 완전 반대에 있는 세력이고 그런데 하루가 아깝다는 듯이 이 제재안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과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이게 실속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논의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먼드 상무부 장관이 워딩은 이제 그라운드 브레이킹 이제 뭐 땅이 흔들만하다, 상전 벽해 수준의 지축이 흔들만한 그런 어떤 제재안이라 발표를 했는데 그 제재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야, 그 정도인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재안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국으로 가는 HBM을 이제 앞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저거 HBM 만드는 회사는 세 가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인데 미국 마이크론은 어차피 뭐 중국에 안 들어가고 있었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갖다가 염두에 뒀을 때 하이닉스는 HBM3를 갖다가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고가에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H100이라는 고가의 칩이 있고 H100이 말고 H20이라고 또 중저가형 칩이 있습니다. 중저가형 칩은 지금도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제 그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제재가 조치를 취한다면 영향을 받을 텐데 그 얘기는 없었고 다만 HBM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HBM을 양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맞는 양산 중에 HBM 양산 30%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먼드 장관의 HBM 반입을 금지한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을 만한 경우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안 좋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HBM 납품 못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2년 내내 골치 아팠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 대상에 HBM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 우리가 그 접하고 있는 AI를 갖다가 실현시키려면은 엔비디아의 칩이 있어야 되고 엔비디아 칩이 아니면은 이제 AMD 칩이 있어야 되고 화웨이도 자체로 칩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건 별로 신뢰할 수는 없고 어쨌건 그런 칩이 있는데 칩만 갖고는 구동이 안 되고 칩을 갖다 제대로 구동시키려면 옆에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D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D램이 바로 HBM이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중저가형 H20을 갖다 중국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뭐 당연히 메모리도 필요하다. 그때 당연히 필요한 메모리를 삼성전자가 사실은 공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러먼드 상무장관의
그 딱 지향점을 사실은 삼성전자가 HBM을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납품하지 마라 이런 어떤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HBM 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건 삼성전자이고, 예. 그래서 주가가 최근 하락하는데 안타깝게도 일조를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실속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 중국 저가 반도체 공세에 굉장히 우리 신경 쓰였던 창신 반도체가 빠져 있어서 예, 이게 맞습니다.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상무부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에 그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게 야 이번에 제재 창신 반도체 CXMT가 빠질 거라고 해서 저는 야 진짜 빠질까? 사실은 생각 진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창신 반도체,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CXMT가 그 작년에는 아직 2024년이 안 지났으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범용 D램 시장에서 한 4%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0%.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변화에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1월 19일 날 취임 첫날에 중국의 창신 반도체나 중국 반도체 추가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CXMT 창신 반도체가 내년에 시장 점유율이 15%, 16%될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0년 정도 세계 D램 시장을 1등 삼성, 2등 하이닉스, 3등 마이크론이 3강이 전체를 갖다가 이제 과점 체제였는데 갑자기 중국의 창신 반도체 치고 올라가면서 16%면 3강 체제가 깨진 것입니다. 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면 창신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인데 왜 이익을 남길 수 없느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계속 그 최첨단의 소부장 장비는 반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 장비를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구형 장비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수율이 떨어집니다. 양산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업성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신 반도체가 4%, 10%, 16%로 비약적인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중국 당국이 무자비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포함시킬 줄 알았는데 포함시키지 않은 게 의아하고 그렇다면 내년에 트럼프 정부는 분명히 포함시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기지만 만약에 창신 반도체를 제재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고가 HBM 납품을 못하고 있는데 중저가형 우리가 보통 범용 D램 또 이제 다른 편의 레가시 D램을 가져서는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 창신 반도체가 16%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보이시는 월별 그 D램 가격이 7월 달에 2.1달러, 1.7달러, 1.35달러 쭉쭉 떨어지죠. 이거는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창신 반도체를 갖다가 제재할 거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보조금을 사실은 모든 무역 경쟁에서 하면 안 되니까요. 뭐 중국이 미워한 걸 떠나서도 제재할 걸 여겨지는데 만약에 혹시 제재에 빠지면 삼성전자에 큰일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중국 창신 반도체는 부족한 기술을 중국 당국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대주면서 사세를 확대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저가 공세로 사실 중국 이외에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은 좀 신음심을 앓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건 지속해서 또 우리가 봐야 할 리스크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EU에서도 올해 계속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EU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는 게 이제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력으로 전기차가 세계 1등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버리면 이건 뭐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EU도 사실은 독일이 뭐 대변되는 독일이 자동차 산업의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기술을 갖고 경쟁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버리면 사실은 뭐 경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EU에서 가장 강력하게 야 니네 중국 전기차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관세 세게 매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고 우리도 사실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잘 아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제품들 보면 야 이렇게까지 쌀 수 있나 싶은 것들이 중국의 인건비 때문이 아니고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힘입어서 단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도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창신 반도체 제재가 이번에 빠진 것은 실속이 없었다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창신 반도체 제재를 포함시킬 거라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정말 지금 큰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중국의 모습을 보고 시장에서는 황소개구리를 연상케 하는데 예. 어쨌든 저가 공세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그렇죠. 현재 산업 예.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다. 예. 이렇게 좀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요 인사 두 번째 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1부에서 속보로 지속적으로 이 정계의 흐름들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가 신용 등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화요일 밤이었죠. 저도 이제 보고 이게 잘못 읽지 않았나 싶은 어떤 충격을 받았었는데 다행히 밤새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를 다루는 이제 코너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S&P 같은 이 3개의 국제 신용 평가사가 있는데 이 신용 평가사가 야,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신용 등급을 낮출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다행히 S&P 입장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변화를 줄 이유는 없다라고 밝힌 점이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역사에 남을 그야말로 대형 사고입니다. 예, 예. 환율이 급등하는 등 각종 지표도 흔들렸습니다. 예, 가장 주목한 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표님? 그리고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그날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봐야기 때문에 화요일 날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수요일 날 사실은 주식시장이 안 열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여기 얘기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새벽에 이제 잘 마무리하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결의안을 해제하면서 그 마무리에 대해서 수요일 날 바로 장이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그 장이 열리면서 또 하나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의아하면서 궁금했을 텐데 이날 외국인들이 이제 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앉아서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막 던지지 않을까 뭐 그 8월 2일, 8월 5일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그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우리나라 시총 1, 2위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0% 떨어지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1조 5천원씩 던졌는데 적어도 한 1조쯤 던지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쳐가지고 4,15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우려가 좀 덜 우려한 만큼은 파장은 작았고 그리고 실제 주가도 삼성전자는 그날 한 1% 정도 떨어졌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어요. 하이닉스 올랐는데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3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차트를 보면은 당연히 개장하자마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일단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고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까지 뭐 떨어질 일은 아닌가 봐. 그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일시적인 이 사고는 되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흔들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잘 지나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적인 그 요인은 경제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장기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나고 난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야 될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떨어졌을 때 또 전략적으로 봐야 하는 섹터가 있을 텐데 어떻게 투자의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충격은 덜하긴 했지만 그 제가 좀 주목할 만한 섹터는 뭐냐면 원전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탈원전을 지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친원전,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갖다 펼쳤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음으로 양으로 수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상당히 많이 입지가 약화될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고 원전에 대한 정책도 추진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인지 두산에너지베티 그다음에 그 BHI, 한전 KPS, 한전 기술 등이 무더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그날 18%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원전이라는 종목만 보면 원전이라는 비즈니스만 보면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나라 국내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에 있는 원전이 신규로 지어서 매출 올라간다는 차원보다는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짐작으로는 한 50기 정도의 원전이 추가로 지금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3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으로 되면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프랑스, 우리 한국밖에 없는데 그러면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특허 기업이기 때문에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양강 구도를 하면은 우리가 40% 절반만 차지해도 아까 말씀드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든 탄핵이 안 되든 이거는 사실 원전 수요랑 무관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내가 오히려 수익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오늘도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네요. 예.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전략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탄핵 전국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투자자 전략에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내일 이제 대통령 탄핵 아마 표결이 이제 진행이 되죠. 예. 향후 결과 주시하시면서 비상기업 후폭풍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수첩 말말말 함께했고요.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